자, 영어쌤이야. 이제 이걸 내가 왜 찍냐면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주제 찾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구문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는 내가 이거를 자세하게 잘 다뤄주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잘 따라와서 이제 다시 한번 혼자서 공부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건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글의 주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글 주제를 찾아가는지 이제 그거를 좀 보여줄 거야. 우선 첫 번째로는 자, 화제를 찾을 거야. 화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키워드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필자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겠지. 이게 뭔지를 제일 처음 찾아야 돼. 이걸 제일 처음 찾고 두 번째로는 화제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찾는데 이 필자의 판단을 찾을 때 뭘 써먹냐면 그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통념과 뭐 진실로 되어 있는 구조라거나 아니면은 뭐 부정으로 시작했을 때 뭐 문제점으로 시작했으면은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내지는 문제점은 얘기를 한번 뒤집으면 글의 주제가 된다. 아니면 뭐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됐으면은 결론을 찾는 어휘들을 찾으면 그 필자 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런 흐름으로 프로세스를 찾는 거야. 초반부에서는 일단 화제의 필자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화제를 먼저 찾고 두 번째로는 그 화제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파악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들을 활용해서 찾는다. 그러면 화제는 뭐냐? 키워드는 어디 있는 거냐? 사실상 첫 번째 문장, 첫 어휘, 첫 주어가 필자의 그 주제를 담고 있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고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어. 첫 문장, 첫 단어가 제일 많이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life is hectic 해가지고 나오죠. 삶은 바쁘다 이렇게 나와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는 근데 뭐 이 life is hectic이라는 단어가 뭐 삶이란 이 주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 hectic이라고 있는 그 삶에 대한 특성까지 묶어서 필자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들의 바쁜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지금 our days are filled with 채워져 있어 so many of the have to do's 뭐 너무 많은 해야 할 것들로 채워져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so여서 so that으로 붙으면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거든. 그래서 we feel 우리는 느껴 there's no time 시간이 없다고 느끼지 left 요거는 이제 leave left거든. leave left 중에서 지금 앞에 보면 we feel이라는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요 세 번째 left입니다. 과거 분사죠. 그럼 명사를 수식하고 따라서 time을 이렇게 수식할 거야. 남겨진이라고. 됐지?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느껴. 남겨진 시간이 for want to's.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남겨진 시간이 없다. 자, 요 문장 무슨 뜻이야? 요 문장은 너무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즉 life is hectic. 삶은 바쁘다. 지금 삶은 바쁘다. 바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필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지? further 게다가면 앞에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잖아. 그럼 필자가 계속해서 뭐에 대해 얘기한다? 그치? 바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spending all our time with others. 우리들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쓰는 것이 doesn't give us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to hit the reset button 그 reset 버튼을 누를 그리고 relax 쉴 그런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삶은 어떻다? 그치, hectic 바쁘다 이겁니다. 그 주제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삶은 바쁘다가 돼.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주제는 화제는 필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바쁘다는 거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써먹는 거야. 이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단부에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텐데 라고. 근데 그때 역점역결사를 들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었어요. 보면 여기 however 같은 거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잘 봐야 되겠지. 그러면 bidding in regular your time 만드는 것 뭐냐면 your regular time, regular you time.
너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그것은 하고 카마는 요렇게 묶어내고 동사가 여기서 나오죠. 너 시간을 만드는 것이 제공할 거야 numerous benefits. 수많은 이득들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life is hectic. 삶 너무 바쁜데 어떻게 해라는 거야. 삶 너무 바쁜데 이거 여기서 너 타임을 가지라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읽어볼게. However, 그러나 alone time, 또 혼자 보내는 시간이지. alone time은 forces, 이제 강요할 거야. 너가 to take a break, 휴식하도록 할 거야. from everyday responsibility, 책임으로부터. 그리고 and requirements, 요구사항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그래서 you can dedicate time, 너가 시간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 거야. to move forward,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너의 목표와 함께. 그 다음에 meet your own personal needs, 네 개인적인 어떤 필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further explore, 차후에는 explore, 더 탐험하기 위해서 너의 개인적인 꿈들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첫 문장에 나오는 첫 주어라거나 아니면 첫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여기서는 근데 life is hectic 너무 그냥 딱 명료하게 줘버렸어.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어보고 1번 문제를 또 볼 겁니다. 1번 문제에서는 수사법이 나와요. 이거 잠깐 보면 자, at the 2015 Fortune Most Powerful Women Summit, 이렇게 되는데 2015년도 Fortune의 가장 뭐 영향력 있는 여성 정상 회의에서, 그런 회의에서 로메티라는 분이 offered this advice, 이 조언을 줬다고 해요. 유명인이 나오니까 이 유명인의 얘기를 잘 봐야지 되겠지. 유명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뭐였어? 필자 요지를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뭐 건질 게 없잖아요.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When did you ever learn the most? 너가 언제 가장 많이 배웠니? In your life.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수사법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지문에서 수사법이 나올 때는 진짜 질문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뭐냐면 필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화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제가 지금 뭐냐면 너가 언제 가장 많이 배우느냐가 글의 화제예요. 필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고,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필자 판단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가장 많이 배우는 거지 필자가 대답을 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단부로 내려가면 you have to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필자의 어떤 당위적인 부분,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만 해야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장 많이 배우는 거야? You have to challenge yourself. 너 자신에게 도전해야 돼. You have to venture, 도전해야 돼. 너의 boundary를 넘어서서 of your current experience, 너의 최근의 경험의 boundary 넘어서서. 그리고 탐험해야 돼. New territory, 새로운 영역을 탐험해야 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서 글의 주제가 나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봤던 거, 문화의 발달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문화의 발달이 글의 주제예요. 그리고 문화의 발달이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은 지나치게 너무 좁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필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too narrow, 너무 좁다라고 말하는 건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럼 아래쪽에 뭐가 나와? 그치, 너무 좁게 가면 안 돼, 뭐 확장시켜야 돼 라고 내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하단부에 내려가면 그 문제된 필자의 해결책이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됐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나오는 그 한두 문장에 들어가는 주어라거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어떤 명사어들, 이 글의 주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화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을 못해. 왜냐면 처음 문단이 도입 문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 제시문과는 달리 좀 짧잖아요. 그러면 위쪽을 도입으로 날리기에는 이제 지문이 좀 이제 짧은 거야. 물리적인 길이가. 그래서 그렇게 뭐 도입이 들어가는 지문이 물론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능 시험에서 대입출력 문제 18번에서 24번까지 중에 도입으로 초반을 날리는 지문이 막 한두 개 이상으로 막 더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초반에 나오는 첫 문장 내지는 첫 한두 문장 안에 있는 주어가 글의 주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처럼 이렇게 수사법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계속 한번 봐볼게요. War is inconceivable without some images, 이렇게 나오죠. War is, 첫 문장 주어. 그럼 이게 뭐다? 글의 토픽입니다. 화제예요. 이 필자는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inconceivable,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without some image, 이미지 없이는, or concept이라거나
컨셉이 없이는 of the enemy 적의 이미지라거나 컨셉 없이는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필자에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겠죠. 첫 번째로는. 근데 일단은 war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It is a presence of the enemy. 이것은 적의 존재야. 자, it이 나오면 우린 항상 뒤편에 to 부정사나 대절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은 뭐냐면 it is 명사 한 다음에 대시 붙는 거고 해석이 여기까지 잘라서 it is 명사까지 잘라서 이것은 명사야 대절하는 것은 이라고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존재야 적의 존재야 대절하는 것은 주는 것은 의미와 justification 정당성을 to war 전쟁에다 대고 전쟁에다가 어떤 의미와 정당성을 주는 것은 적의 존재라서 전쟁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이렇게 전달됩니다. 잘했지, 그렇지? 전쟁은 반드시 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쟁과 적의 관계입니다. 맞죠? 이렇게 전쟁과 적이네. We were followed from the feeling of hatred. 그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데요. From the feelings. 감정으로부터. hatred.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뭐 따르는 거고. 그리고 전쟁은 그거 자체의 뭐 전략이나 tactical 그다음에 다른 뭐 rules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서 역점적에서부터 읽어보면 그것들은 or presuppose 모두 다 전제하고 있어. 대절을 뭘 전제하냐면 정치적 결정이 이미 has been made 뭐 됐다 has been made니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as to는 about이거든요. 누가 적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쟁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다? 반복돼서 나오는 개념 enemy지. 그러면은 전쟁과 적의 개념인 거야. 전쟁과 적의 개념. 그 봐봐 이렇게 키워드가 두 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때는 둘 사이의 관계가 그래 주제가 된다 했지. 그러니까 주제와 요지가 달라요. 주제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화제 그 자체야. 예를 들어서 전쟁 이게 주제거든. 근데 요지는 뭐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필자가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야. 전쟁에는 적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해. 전쟁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지만. 아니면 뭐 전쟁은 부정적이야. 전쟁은 살상이야. 이런 식으로 전쟁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드러내는 걸 요지라고 하고 그 전쟁 자체는 이제 화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화제가 war이라는 화제가 나오고 enemy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지. 그럼 이렇게 화제가 두 개가 나오면 뭐다? 둘 사이의 관계가 글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war과 enemy가 글의 주제가 될 거야. 이거 두 개를 선지에는 다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however 있으니까 여기를 읽어보면 그러나 need to도 있지. 자, 이런 것들 필자의 요지를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we need to be cautious. 우리는 주의 깊어야 돼. about thinking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 그리고 적의 이미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 적의 이미지인데 that informs 이제 알려주는 it 그것을 in abstract and uniform way. 어떤 방식이냐면 abstract 추상적인이거든. uniform은 뭐 그냥 통합적인 방식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we need to be cautious.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어야 돼. about thinking.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and 뭐였어? the image of the enemy니까 적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가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적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informs it. 그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추상적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죠. 자, 위쪽에서 우리가 화제 두 개를 꼽았어요. war이랑 enemy. 그리고 하단부에 역점 연결사를 끼고 we need to be cautious 하면서 필자 요지를 드러내주는 표현들이 나오면 당연히 글의 요지가 되겠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딱 되겠지.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다음에 몇 번이 되냐면 그지? 적, 전쟁, 적, 그리고 이걸 abstract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개념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선지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냥 해석지를 바로 갖다 박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쪽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하나 두 개 나올 때 화제들이 나올 때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지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거 좀 어렵다고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문장, 첫 어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많다 했어.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보면 첫 문장이 war, 전쟁은 이었거든. 맞죠?
전쟁은 inconceivable, 생각할 수가 없지. 어떤 이미지로는 없이는, 그리고 컨셉 없이는, 적의 컨셉 없이는. 전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첫 문제 나오잖아. 전쟁은 적 이렇게. 전쟁과 적이 같이 항상 가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적의 존재이기 때문이야. 주는 것은 의미와 정당화를 to war, 전쟁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이 전쟁에 꼭 필요한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전쟁과 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쟁과 적이죠. 그리고 근데 그 둘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문장은 역전역에서 뒤에 나와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둘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좀 피해야 해 하고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4번 볼게요. Interaction with people 이렇게 나옵니다. 상호작용 with people.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are major source of emotional stress.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게 주제가 뭐다? 그렇지. 지금 필자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얘기는 상호작용 with people.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 근데 이게 뭐다? 스트레스다. 일단은 이렇게 두 개 나왔죠. 상호작용이 스트레스야. 그러나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 반드시 스트레스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필자는 일단 주제 뭘 가지고 그치 사람들과의 무엇 상호작용을 가지고 이것이 뭐 할 필요가 없다. 스트레스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단부에서 하겠죠. 그쵸?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지금 interactions with people 해서 이렇게 딱 줬고 이거는 근데 이게 emotional stress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첫 문장에서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그럴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 하고 선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있나 없나. 타인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감정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적 취미를 가져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판단 기준 가져야 된다.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의사소통 노력 기르게 타인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선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하단부에서 아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그 구체적 방안이 선지로 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지금 뭐 상호작용 사람들과의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격을가 적어도 하나도 포함 안 돼 있는 선지들은 제낄 수 있다고. 뭐 활동적 취미라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 일관성 있는 판단 기준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내심 가지고 노력 이런 것도 뭐 잘못된 행동 교정 이거 자체가 틀렸잖아. 지금은 이거 사람들과 상호작용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 해결이라거나 잘못된 행동 교정 같은 얘기들은 지금 주어진 화제하고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타인의 말을 경청해라. 요 5번 자체가 잘 되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면 그러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런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치만 이거는 뭐 상호작용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가 주가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지들을 좀 골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보면 문제는 이다 대절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자가 어떤 상호작용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놓고 그 문제점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사람들을 wishing 소망하면서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we are judging에서 주동사 나왔지. 근데 동사가 병렬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구문할 때 확인할 건데 그 전에 이런 구문들을 이제 문제 풀면서 볼 거잖아. 그때 써먹으려면은 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접속사가 없어. 커마만 있어. 그럼 이때는 동사 병렬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나오는 wishing은 분사예요. 분사 구문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해석이 뭐뭐 하면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도 있고 한다면도 있는데 가장 좀 흔하게 하는 건 이제 하면서요. 자, 그래서 필자가 상호작용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구체적 문제점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야. 판단하려고. 소명하면서 they were something.
그들이 어떤 것이기를 소망하면서 명사 다음 대시니까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겠죠.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are not 이지 않은 어떤 것이기를 그들이 어떤 것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그 이지 않은 그것이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항상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we want 우린 원해 목적어 투부정사 진짜거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거든요. 우린 또 원해 그들이 to think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특정 방식으로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지. 그러니까 의사 이거잖아요. Interaction with people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문제점이죠. 우리가 뭐 한다? 사람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자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을 살짝 역접으로 뒤집어 보면 답이 될 수 있다 했어. 맞지? 우리가 문제점이 지금 뭐였냐면 Interaction with people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거의 문제점이 judging people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방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가장 흔하게는 방식으로 we think and act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방식으로. 근데 이거가 아까 필자 뭐라고 그랬어? 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뒤집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판단하면 돼, 안 돼?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도 선지 다시 한번 보면 바꾸려기보다 이런 거지. 바꾸면 안 된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가 있습니다. 대신에 읽어보면 되겠죠. 대신에 see other people 봐.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떤 현상으로서 봐. as neutral. 어떤 중립적인. comet이나 아니면 plant 같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 자체로 봐야지 되고 그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거고 그들은 올 수 있지. 모든 다양성에서. 카마 찍고 ing 나오면 아까 전에 분사구문이라 그랬죠. 만들면서 삶을 rich하고 interesting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war 그 명령문 나오니까 또 보면 되겠죠. 일에 그들 뭐뭐와 함께 것과 함께 what은 것이 있으니까 그들이 주는 것과 함께 you 너에게 이렇게 되고 instead of resisting 그 막 저항하거나 trying to change them 그들을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뭐 노력 이거 바꾸려고 하면 돼 안 돼?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근데 초반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필자 하는 얘기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Interaction with people 요렇게만 딱 줘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거 근데 문제는 하면서 문제 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것이 왜 스트레스인지 문제점을 이제 여기 아래쪽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필자의 요지가 드러나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뭐 그 문제는 하고 부정적인 견해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초반 부분에서 그거 뭐 감정적 스트레스야 우리가 그 사람 맞아 그게 스트레스야 그리고 그게 문제고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물고 연결되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내용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연습하면 제일 좋을지 어떻게 막 생각을 좀 해봤거든. 근데 내가 옛날에 또 어떻게 공부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면 이 문장을 내가 해석한 다음에 문장을 딱 덮어. 그리고 이게 이 문장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봐봐. 상호작용은 주요한 원천이야. 감정적 스트레스에. 이 문장을 내가 해석하고 나면 딱 덮은 다음에 이게 무슨 문장인지 생각해보는 거지. 그러면 그 interaction with people니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뭐다? emotional stress다. 이렇게 요약을 딱 해놓고 자, 문제점은 대절이야.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거랑 연결시키면 상호작용이 감정적 스트레스인데 왜 스트레스냐면 뭐 한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보고요. 이게 지금 문장이 주제가 안 잡히는 이유는 내 생각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영어를 읽었는데 영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돼서 무슨 맥락인지가 잘 아예 안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읽었는데 한글적으로 토픽이 뭔지 안 찾아지는 거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구문 해석하는 걸 열심히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단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구문이랑 단어가 좀 쌓이면 이건 폭발적으로 확 올라갈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맥락이 확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내가 해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한글적으로 만약에 내가 탑픽이 찾기 어려운 거면 이거는 이렇게 덮어놓고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문장을 읽어. 상호작용은 주요한 원천이야 감정 스트레스에 이럴 필요는 없다니까.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좀 스트레스인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야 그들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이제하는 그것이길 소망하면서. 근데 그러면 이 문장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막 사람들이 그것이길 소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구나, 사람들을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건지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쭉 한 다음에 덮어놓고 한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지금은 번거롭지만 그런 연습을 좀 하면서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파악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직독직게 딱딱 하면서 문맥이 나한테 오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문맥을 이렇게 해석을 좀 해놓고 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좀 기본적인 것이긴 한데요. 그리고 좀 시간이 2배로 걸리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일 빠른 길은 안 되는 걸 잡고 가는 길이거든. 그 위에다가 막 뭘 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맥락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거면 문장 해석해놓고, 이렇게 해석한 문장 보고 나서 덮어놓고, 이게 덮어놓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뭐 허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생각을 정확하게 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요렇게 또 해봤고요. 또 계속 해볼 거예요. 자, 5번입니다. Learning a certain concept such as a molecules 이렇게 나와요. 학습하는 것, 특정한 개념을, molecule 같은 특정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more, 더 많이를 than just a single exposure to the idea, 단지 단일한 노출보다 to the idea.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그냥 그래 필자의 주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떤 개념을 학습하는 거. 이거죠. 개념을 학습하는 거. 근데 such as molecules 같은 거는 molecule 자체는 그냥 예시입니다. 그죠? 원자일 수도 있고 뭐 플랜트 식물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예시로 나온 건데, 특정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요구한다. more than just a single exposure. 한 번보다 더 많이. 그지? 한 번 단일의 노출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덮어놓고 생각해보는 거지. 그래서 뭔가 학습하려면 단일 노출보다 더 많이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해보면, 단일 노출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여러 번 뭐 시켜야 된다. 노출을 시켜야 된다. 뭔가 뭐 할 때, 학습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일단 그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학습할 때가 되는 거야. learning, 학습할 때.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요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학습 자체가 필자의 화제였거든. 근데 화제에 대해서 필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습이라는 건 필요로 해. 한 번보다 더 많은 노출을 필요로 해가 이 학습에 대한 필자의 요지인 거지. 자, 요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learning을 보고, 이게 지금 뭔가 학습에 대한 글이 되겠구나. 이게 요지, 이게 화제. 그런 다음에 학습은 필요로 해 하고 서술어가 쭉 붙잖아. 그럼 이거는 필자가 이 화제, 학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필자의 요지란 말이지. 요구합니다. 더 많이를 단일의 노출보다. 그러니까 뭔가 학습하려면 단일 노출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해. 한 번 노출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해. if하고 예시가 나와요. 예시가 나오면 앞문장이 뭐다? 그래? 주제였잖아. 맞죠? 그리고 나서 근데 내가 앞문장이 잘 안 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주제 한번 더 읽어보면, If a student is going to remember a science concept, 어떤 한 학생이 과학적 컨셉을 기억하려고 한다면 그나 그녀는 should experience it, 그거를 경험해야 돼. multiple times, 복수로. 그러니까 여러 차례를, 다수 차례를 그것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in various contexts, 다양한 맥락에서 경험해야 돼. 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뭐였냐면 should experience it multiple time. 복수로 여러 차례 해야 돼. 그치? 그럼 이거는 뭐다? 여러 차례 학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려면, 학습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리고 suggest 뭐 이런 게 나오죠. suggest, demonstrate, conclude, resulting, find, show 이런 동사들은 어떤 실험 같은 것들이 있거나 뭐 아니면 필자가 인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research 같은 내용들이 있었을 때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필자의 요지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이것은 암시합니다. more than repetition. 좀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ore 더 많은 것을 단순 반복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요. 각 학생들은 허락한다 동사 each student 목적어에 to examine 목적격 보어요. 그럼 해석하면 각 학생들은 각 이벤트래. 그럼 이벤트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한 거지. 위쪽에서 계속 뭐라 그랬어? multiple times로 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이벤트 multiple times로 노출시킨 거야, 지금. 그래서 각 이벤트가 허락한다 학생들 O가 오시하도록이죠. 학생이 검토하도록 개념을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will lead to a substantive, useful understanding 이런 뭐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벤트라는 것이 위쪽에서 말했던 그 다수, 복수의 어떤 노출을 또 말해줄 수가 있겠다. 근데 이거는 초반에서 지금 글 주제가 아예 다 나와 버렸는 얘기입니다. 그 예시가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앞에 얘기가 글의 주제였다는 거고요. 예시 첫 문장 if부터 multiple times까지가 지금 위에 있던 요지 문장이랑 같은 얘기고 하단부에서 역점 연결사 보이지 않으므로 초반 얘기를 그대로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뭐였냐면 학습에 multiple, 다수의 어떤 노출이 필요하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볼게요. Unless your company offers 뭐뭐 하지 않는다면 너의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클래스를 on 뭐뭐에 대해서 how to give 어떻게 주고 받을지 피드백을 그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받을지에 대해서 클래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do not assume 고려하지 마. 그 사람들 around you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including your boss 에서 커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앞에 있는 어떤 어구들을 설명하겠죠. 너의 보스를 포함해서 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안다는 것을 가정하지 마. 어떻게 주는지 네거티브 피드백을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주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회사, 보스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뭐냐면 피드백이구나. 맞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거티브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치? 그쵸? 피드백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클래스를 안 한다면 그럼 이거는 클래스 안 중요하죠. 뭐만 하지 않는다면 안 중요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피드백이란 말이야. 그 다음은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줄지를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면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보스 포함해서 이런 것도 지금 중요하지 않죠. 네거티브 피드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뭐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줘야 하거나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게 글의 주제가 되겠죠. 자, 그것들은 too aggressive 너무 공격적이거나 too direct 너무 직접적이거나 심지어는 너무 mean 그냥 못됐을 수도 있어. 자, 여기서 to가 이렇게 나오면 필자의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지금 긍정적이잖아요. 부정적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면 이 아래쪽 뭐 나와? 이런 부정적인 판단에 대해서 해결책이 제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try에서 명령문이 나올 때 우리 명령문 잘 읽어줘야 된다 했어. 맞죠? try to brush aside. 그러니까 쓱쓱 쓸어서 aside, 옆으로 밀어놔. 그것들을 that offend, 공격하거나 upset you. 너를 뭐 하는? 화나게 하는 그것들. 여기서 너를 offend 하거나 upset 하는 이 stop이라는 게 뭐가 될까? 일단 내가 위쪽에서 보고 온 게 피드백이었어요. 맞지? 그리고 여기서 offend 한 거다, upset 시킨다라는 거 내용 자체도 뭐다? 위쪽에서 말했던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좀 쓸어놔. To really try to hear. 진짜로 뭐 하기 위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이거죠. To try. 노력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것을 그들이 saying 말하는 것을 너가 할 수 있다고 better 더 낫게 할 수 있다고 그들이 그 말하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네, next time 다음번에 그들이 말하기에 너가 할 수 있는 것 next time 더 잘할 수 있는 것 다음번에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 what 해석을 잠깐 보고 가면은 이게 원래는 what 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붙으면 것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붙이거든요.
자, 것인데 원래는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면 뒤편에 you can do better 하면서 절이 하나 더 붙어버리는데 이 절이 가능하지가 않는 절입니다. 왜냐하면 try to brush aside the stuff 한 다음에 절이 하나 끊어졌어요. 대신 이제 절 하나 데리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that offends and upsets you 하는 절을 하나 데리고 나왔고 그 다음에 뒤편에 이제 what이라는 게 절을 하나 데리고 나올 수 있어. 그러면 they are saying 하면 절을 하나 데리고 나왔잖아. 그러면 더 이상 절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절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접속사가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 that에서 접속사 하나, 여기 that에서 접속사 하나, 그리고 여기 what에서 접속사 하나 이렇게 하면 절이 두 개 그 이상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절이 접속사가 이렇게 두 개니까 절은 세 개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지. Try to brush aside the stuff 하나, 그다음에 that offends and upsets you 하나, 뒤에 건 투부정사니까 절은 아니고 붙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what이 they are saying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지금 문장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편에 이게 하나 더 붙어버린 거야. 이런 경우에 뭐냐면 가운데 they are saying이 삽입어구가 됩니다. 이거 패턴을 그냥 정해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붙었어. 그래서 내가 것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려고 그랬어. 근데 뒤편에 동사나 주어 동사가 다시 연결될 때 여기 주어 동사를 삽입어구로 해석하는 겁니다. 땡땡 주어가 동사 하기에 이렇게 붙이는 거지. 이렇게 하고 삽입이고 주어가 동사 하기에라고 붙이는 거지. 그럼 요걸 요렇게 묶어봐. 요렇게 묶고 나머지는 그럼 what 다음에 동사 나오거나 주어 동사 나오는 거는 요거랑 동일한 형태지. 그러면 것인데 주어가 요거 동사하기에 동사한 것 이렇게 붙이거나 것인데 주어가 동사하기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 좀 복잡하지만 요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붙었어. 그래서 내가 원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붙이려고 했는데 그 뒤편에 동사나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붙어 있어. 그러면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주어 동사가 삽입인 거야. 주어가 동사하기에 동사한 것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기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럼 여기는 것인데 잠시만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자. 그럼 여긴 것인데 주어 동사가 붙었죠. 근데 뒤편에 you can do better 해서 동사가 한 개 더 붙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 가운데 이렇게 묶는 거야. 자, 그러면 진짜로 노력하기 위해서 to try 노력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그들이 말하기에 이렇게 해서 주어가 동사하기에 이렇게 붙이고 너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고난도 문장입니다. 고난도 문장이에요 아주. 근데 연습 잘 해놓으면 좋겠고 여기서 지금 필자가 말한 거 뭐냐면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너를 그렇게 화나게 하는 그런 피드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냐면 to really try to hear 진짜 들어보라고 하는 거야. what they are saying 그들이 말하기에 you can do better next 너가 다음번에 진짜 잘할 수 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그거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if they only tag you things 그들이 만약에 너한테 말한다면 어떤 것들을 like 뭐뭐 같은인데 don't let that happen again 그거 하게 하지 마 동사 그다음에 대시 목적어 happen이 목적격 보호거든요. 그거 그럼 오가 오시 하도록이지 그것이 발생하도록 다시 하지 마 라고 말한다거나 그렇다면 the work 그럼 이래 to figure out 알아내려고 것을 알아내려고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너가 다음번에 진짜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막 진짜 분노하거나 하지 말고 그걸 그냥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it doesn't actually happen again 진짜로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so that은 이렇게 붙였으면은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better 같은 표현 나오면 이것도 필자의 어떤 긍정적 판단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better 있는 문장도 읽어보면요. 준비하는 것. to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이 for the next time. 다음번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이 feels better. 더 낫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 받았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팔을 떨지 말고 좀 그냥 진짜 다음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준비하는 태도로 가져보라는 거죠. 그냥 단지 getting upset, 열받는 것보다 너의 실패에 대해서 하고 뒤에는 투부정사 명사 수식이지 그것을 해결
하려는 것에 대한 그런 실패보다도. 그러면 자, 부정적 피드백이라는 부분과 이거를 좀 그냥 brush it aside 옆으로 좀 치워놓고 진짜로 to really try to hear 들어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부정적 피드백 상가 이건 무조건 상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든 피드백 수용해라. 모든 피드백을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드백을 수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try to hear 들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피드백 전달 방식에 대해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필자가 말하는 내용은 아니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피드백 신속하게 주고받을 신속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그냥 단지 불쾌하지 말고 향후 힘써야 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즘 주제 잡는 거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오늘 했던 거죠. 보세요. 7번 아마도 가장 큰 roadblock 장애물 놀이에 대한 for adults 어른의 그럼 그 주제 첫 번째 뭐다? 이거다. 맞죠? 어른들의 놀이에 대한 어떤 장애물에 대한 필자 얘기를 이제 시작하고 하단부에서는 그래서 자꾸 노는 거에 대해서 장애물 둬라 말아라. 두지 말아라. 이거 로드블럭 두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놀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단부 내려가면은 놀이를 즐겨야 된다. 그러면 어른 놀이 그 다음에 어른 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은 1번이죠. 하나만 더 볼까? Does the following situation sound familiar? 다음 따라 나온 상황이 들리니 familiar 친근하게 들리니 하고 나서 근데 이거 봐봐. You've had some bad news. 너 나쁜 뉴스가 있어. 하고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거 오늘 했었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에는 초반에는 당연히 글의 주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글의 말미에 가야 주제가 제시되잖아. 그래서 너는 어떤 나쁜 뉴스를 들었어. 그러면 너는 말하지. 그 사람에게 about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런 말해. Just call me 말해. 전화해. If you need help 도움 필요하면. 혹은 if I can do anything 내가 어떤 거든 할 수가 있다면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줘. 이런 것들은 well-meaning 좋은 의미야. 한데 자 역점 연결해서 나오고 그러나 그것들은 fake 모호하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호하지. 역점 연결사 이하에서 그것들은 모호하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뭔지 생각해보면 위쪽에 나왔던 요러한 뭐 도움을 이제 주겠다는 얘기들인데 그게 모호하대요.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지금 뭔가 필자가 이런 뭐 이제 도와줄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상황이 어떻다?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어떠한 problem이잖아요. 맞죠? 모호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라고. 모호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하지 마. 모호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선지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전화해라거나 if I can do 뭐 anything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줘 이런 말들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면 뭐 하단부에서 네. 근데 하단부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If you are offering help, 너가 이제 도움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명령문 나오죠. Make your offer specific 이렇게 되거든요. 오를 오시하도록 만들어랍니다. 만들어 너의 제안을 specific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가 나오죠. 얘가 나오면 앞에 문장이 뭐다? 그래 주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specific하게 해 이렇게 되는 거 됐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예시로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내가 도와줄까? Doing a grocery run. grocery 뭐 그런 거 뭐냐? grocery가 이제 식료품이거든요. 식료품 사러 감으로써 내가 널 도와줄까라거나 이게 구체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Can I help 도와줄 수 있을까? By doing that. 그거를 함으로써 filing. 파일은 이제 파일 처리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파일에 집어넣는 거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함으로써 널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제안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봐봤고요. 일부러 다 이제 문제 풀었었던 주장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보고 이제 주장 문장도 문제도 다시 한번 이제 봐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이제 사실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실무 푸는 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사실 실무를 풀라고 하면 실무는 11월에 들어가서 풀어도 하루에 한 개씩 풀어도 10개를 풀어요. 기출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도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 푸는지 기초를 빠르게 좀 다져갈 건 다져가야지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실무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해놓을 거는 좀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뭐 복습할까. 근데 대신에 복습을 똑바로 하잖아. 그 똑바로 하고 내가 주제를 빨리 잘 잡을 수 있게 된다 하면 나머지 주제 푸는 문제, 제목 푸는 문제에서는 가속도가 확 붙는단 말이야. 안 헤매도 된다고. 근데 이게 막 지금 잘 안 된다. 주제가 내가 뭐 어떻게 잡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하단부 내려가서 주제 제목에서 오답이 계속 나고 다시 보느라고 결국엔 시간이 2배, 3배로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또 풀었던 걸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맞은 문제들도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주제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본인이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번에서 8번까지는 지금 나랑 같이 해봤고 지금 남은 주장 문제들도 맞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아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풀었는 게 주제가 요렇게 되는 거여서 이게 이 주제가 맞구나 하고 만약에 이런 게 정말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덮어놓고 문장 해석했는 거 가지고 이게 첫 문장이지 첫 문장 딱 해석하고 놓고 그 해석한 문장 머릿속으로 이렇게 곱씹으면서 이 해석이 과연 정말로 무슨 뜻이고 이 필자가 이 말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냥 카톡 같은 거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첫 문장, 첫 주어 그리고 아니면 첫 문장, 첫 주어나 두 번째 문장과 두 번째 주어,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이런 친구들이 주제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딱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뭐 이 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 말고 B 문장에 새로운 주어가 딱 튀어나온 거야. 얘는 잉어였단 말이야. 잉어킹이었어. 그럼 내가 주제가 잉어킹이구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잉어킹 말고 피카츄가 여기서 딱 나왔네. 그러면 갑자기 피카츄가 왜 나왔지? 막 이렇게 해서 멘탈 털리지 말고 그럼 이때는 뭐다? 잉어킹이랑 피카츄의 관계. 피카츄는 잉어킹한테 전기 공격을 쓰면 데미지를 4배씩 먹일 수 있어. 이거 이제 이런 관계가 글의 주제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잉어킹 400개 모으면 갸라도스가 될 수 있어. 이런 문장이다. 그럼 이건 일단 글 주제 뭐다? 잉어킹 갸라도스기 글 주제라는 거야. 일단 쉽게 그냥 좀 얘기를 해봤고요. 요렇게 일단은 첫 문장, 첫 주어, 그 다음 문장과 그 다음 거 주어 같은 것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미술, 동양, 불교 미술의 발달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주제를 한 단어로만 뽑으라 그러면 발달이에요, 동양 미술이에요. 동양 미술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조금 더 그래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주장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주장 문제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주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이제 주제가 뭐냐를 찾는 거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 문장을 또 다다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을 먼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복습이 되고 나면 다시 주제 파트로 넘어가서 또 주제 파트 문제들을 풀면 됩니다. 이게 주장이 잘 잡히면 주제의 가속도 붙고요. 주제에서 또 이게 공부가 잘 되면 뒤에 넘어가서 제목이나 뭐 요지 파트에서도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쉬운 파트에서 공부 이제 잘 해놓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화이팅 하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냅시다. 화이팅!